해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고 영어도 늘리고 싶다면 워킹홀데이를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방송이나 영상 등을 통해서 워킹홀데이에 대해 궁금해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영어권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경우 국가별로 특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뜻은 일을 하면서 쉴 수 있는 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부를 하는 비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정 기간 머물 목적으로 이 비자를 통해 목적에 맞는 어학연수가 가능하지만 학위를 따거나 영어 공부가 목적으로 유학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에 맞는 비자를 통해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워킹홀데이 비자 체결이 된 국가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중 주로 종로유학원을 통해서 워킹홀리데이로 가는 국가들로는 주로 영어권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국가별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국가들 중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는 워킹홀데이 비자를 가장 일반적으로 받고 가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거나 인원수 제한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을 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은데요. 비자 신청을 위해 온라인으로 계정을 만들고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을 한 후 신체 검사를 위해 지정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시고 필요한 서류만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비자 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면 비자 신청비 결제를 해외 결제 가능한 카드로 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비자 발급 시기가 조금은 다르지만 비자 심사가 학생 비자에 비해 오래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빠른 출국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호주 워킹홀데이는 목적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자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4개월 정도까지만 어학연수가 가능하고 이때 코스들도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잘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자를 발급하고 출국하시게 되면 출국 후 1년의 기간 동안 호주에 머무실 수 있고 만약 호주 내에서 특정 직종에서 일정 기간 업무를 하신다면 세컨 비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 신청은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의 나이가 제한이 있고 신체 검사에 문제가 없다면 큰 문제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발급이 쉬운 만큼 대부분 워킹홀데이를 간다면 가장 먼저 생각할 만큼 아르바이트에 경쟁이 있는 지역들이 있고 호주는 학생 비자로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체험식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목적으로 간다면 학생 비자라는 옵션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워킹홀데이는 호주와는 다르게 매년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고 지원을 한다고 모두 발급되는 것이 아닌 풀이라고 불리는 지원자들의 신청서 중 모집이 되어 초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내가 언제를 목표로 워킹홀데이 비자를 받고 캐나다를 가겠다라는 계획을 막연하게 세울 수는 없는 것이 호주와 큰 차이점이지만 비자 신청 진행이나 어학연수의 기간 등 준비나 진행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는 국가입니다. 먼저 캐나다 워킹홀데이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CIC라고 불리는 이민성 사이트 계정을 만든 후 IEC라는 워킹홀데이 비자를 선택하고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원 후 인비테이션이라는 초청서가 추첨이 되길 기다려야 하는데요. 정확히 된다 안 된다 알 수 없기 때문에 CIC의 인비테이션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렇게 인비테이션 추첨이 되었다면 비자 신청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이후 신체 검사를 하고 재정 서류나 개인정보 서류를 준비해서 업로드를 하시고 비자 신청비 결제를 한 후 생체 인식을 위해 바이오메트릭스를 등록을 하시게 되면 비자 발급을 마치게 됩니다. 캐나다 비자의 경우 이를 목적으로 가시더라도 6개월까지는 어학연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 호주보다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인데요. 나이 또한 18세부터 35세까지 신청 가능한 범위가 넓은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주의 도시처럼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는 않고 절차상 명확히 내가 워킹홀데이로 갈 수 있다는 확정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고 워킹 비자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또한 1년의 모집 인원에 제한이 있고 2025년 기준 3,000명을 뽑는데 캐나다와는 다르게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뉴질랜드로 워킹홀데이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신청 공지를 잘 확인하시면서 선착순에 들 수 있게 미리 신청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신청일과 모집 인원은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민성에서 공지가 난 이후 온라인 신청으로 계정을 만든 후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요. 만약 뉴질랜드 워킹홀데이 비자 선착순 내에 신청이 되었다면 개인정보 서류나
범죄 경력 증명서, 잔고 증명서 등을 준비한 후 업로드를 하시게 되고 지정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하고 난 이후 비자 승인 메일을 기다리면 됩니다. 보통 비자 승인의 경우 2주에서 3주 정도로 빠르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데이의 경우 어학연수의 제한은 6개월이고 입국을 하신 이후 1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것 또한 특징인데요. 비자의 진행 결과와는 별개로 호주처럼 도시가 다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들의 90% 이상이 오클랜드로 일자리를 찾게 되는 것 또한 조금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 비자로도 뉴질랜드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공부가 목적이고 주말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도만 생각하신다면 학생 비자로 변경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영어권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로도 워킹홀데이 비자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일랜드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모집하고 신청 나이는 만 18세부터 35세로 어학연수는 6개월까지 가능하고 워킹홀리데이로 아르바이트를 해 용돈을 모아 유럽 다른 국가로 여행을 계획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의 경우 YMS라고 불리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고 만 18세부터 35세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1년에 5,000명 제한이 있고 쿼터가 마감이 되면 종료되는 선착순식으로 비자 신청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영국의 경우 아르바이트 자리가 제한이 심하고 영어를 정말 잘하지 않는다면 아르바이트 자체를 구하기 힘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 정착 비용이 런던의 경우 많이 들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국가가 다양하고 각 국가별로 연수 프로그램이나 도시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서 여러가지 고려하셔야 할 것이 많고 목표에 맞는 상담이 필요한데요. 만약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종로유학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일자리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안내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게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출국 전 영어 준비가 필요한 분들께 제공되는 어학연수 전 영어 준비 혜택 또한 제공되고 있어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문의를 주시고자 한다면 영상 아래 설명란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